자, 수원에서 발견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충격 여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출생 미신고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들어간 가운데 출생 신고도 없이 사망한 영아가 또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박상규 의원님.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력 7위, OECD 회원국이 된 지 오랜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출생 미신고 지역에 방치된 그 아동이 통계로만 2,236명이다. 자, 통계로만 그러니 이게 공식, 비공식까지 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온 거는 생후 4일 만에 사망한 영아를 안매장한 그 비정한 부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는데 2022년 지난해 9월 5일에 경남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되니까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흘 뒤에 이 아기가 사망을 하자 시신을 또 그 친부 친모가 유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그래서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다 묻었다. 네. 키우던 반려동물도 이렇게 하면 요새 손가락질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고요. 이런 일이 더 얼마나 있을지 정말 뉴스 보기가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부모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건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독특하게 영아 살해죄가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 보면은 작년 9월 5일에 출산을 했는데 산부인과에서 9월 9일 날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보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들이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묻었다. 그런데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턱하면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생각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아기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더 밝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끔찍하게 부모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살인죄하고 그 사체 유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숨진 자녀의 시신을 안매장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서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 이후에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애가 출생신고 전에 죽다 보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화장을 해야 된다는 걱정에 그 화장 비용을 걱정해서 땅에 묻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 비용이 걱정돼서 아이 시신을 묻었다 이렇게 했는데 김종혁 의원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7 몇 대, 그래서 전 세계 최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 몇십 년 뒤에는. 이런 우려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백조를, 그동안에 280조인가를 들여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이걸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를 낳는데 화장할 비용이 없어서 안매장을 했다는 말을 할 정도의 가정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어떤 저출산 정책이라는 건 뭐였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저게 적발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뒤늦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엉터리였구나.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세금을 쓴 것들을 제대로 쓴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늦은 것이라도 가장 빠른 법안이 그러니까 가장 늦은 대책,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 가장 빠른 대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30대 여성이 첫째 아이는 친정에서 양육을 맡기고 정부에서 양육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그래서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입양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사망한 아이 말고도 그 전에 다른 남성과 또 2명의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아이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키우지 못하니까 친정에 보내서 거기서 양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호적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았거든요. 문제는 2번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이는 출생 신고가 안 돼 있고 호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주장은 입양 보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에게.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 신고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는 아이는 다른 데 입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은 이 여성의 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출생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보냈다면 이해가 되지만 입양 보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이는 없고 출생신고는 안 돼 있어요. 이게 의심스러워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잘 들여다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들이 그대로 잊혀질 뻔했었는데 이런 아이들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고 아이를 막는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혁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가 도대체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세웠는데 뭐냐 도대체 이렇게 허점이 많았느냐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생 통보제 아니겠어요? 네.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병원이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의료기관으로서는 그것이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어린아이들 접종하는 건 100% 다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몇십억이 안 돼요. 전체를 따져봐도.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몇십억을 의료기관에서 드는 비용을 주면은 그 의료기관이 다 출생을 신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저출생 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였고 구멍이 많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라도 아무튼 국회가 이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그냥 시끄러우니까 이거 그냥 미봉책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저출생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법적 미비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더 찾아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